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옛날 어느 한 마을에 덕길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덕길이는 마을 갑부로 이름난 대감댁에서 머슴으로 일하고 있었죠. 허나 아무리 고명한 대감집이라 하여도 천명에는 거스를 수 없는 법인가 봅니다. 무더운 여름날 무시무시한 돌림병이 마을을 한 차례 휩쓸었는데 덕길이가 모시던 대감 나으리도 그만 고약한 돌림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나으리께서는 이미 열독이 온몸에 퍼지셨습니다. 약으로도 더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송구하오나 이제는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 준비를 하셔야 할 듯하옵니다. 아이고 나으리, 정신 차리십시오, 나으리. 여보, 이리 가시면 어찌하오? 나는 어찌하라고 이리 훌쩍 떠나버리는 거요. 그 덕에 환갑을 보지도 못하고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말 그대로 초상집이 된 대감댁에는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무엇보다도 서영마님은 졸지에 청상과부가 되어버렸으니 말입니다. 서영마님은 그야말로 앞이 까마득했답니다. 허나 시간은 흐르고 아픈 상처는 아물기 마련입니다. 설령 흉터가 남을지언정 살아남은 사람은 계속 살아가야 하겠지요. 끔찍한 돌림병은 진정되고 마을은 다시 예전처럼 평화로워졌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대감댁은 서영마님 댁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동안 서영마님은 새 남편을 받아들이지 않고 절개를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간 많은 남정네들이 미모의 과부 서영마님을 눈독들이며 접근하였지만 서영마님은 결코 재혼하지 않았답니다. 덕분에 향후 열녀의 반열에 오를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고한 마님이라도 홀로 대감댁을 지키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 없이 살림을 꾸려나가야 한다는 책임감은 항상 서영마님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슴 한켠에는 상처와 외로움이 자리 잡았지요. 덕길이는 여전히 대감댁의 머슴으로 마님 곁을 지키며 묵묵히 모시고 있었습니다. 덕길이는 어릴 적부터 이 집에서 일하며 가족처럼 여기고 있었기에 마님이 과부가 된 후로는 더욱 성실히 일했습니다. 마님이 홀로 모든 것을 짊어지고 사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지만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잘 알기에 그저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4년이나 지났는데도 이 집은 여전히 그이의 흔적투성이로구나. 대감께서 살아계셨다면 이렇게 고된 일은 없었을 텐데. 마님, 무슨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요즘 부쩍 건강이 좋지 않으신 듯하여 걱정됩니다. 덕길이 너는 머슴이라는 놈이 어찌 마님 얼굴만 보고 그런 말을 하느냐? 송구하옵니다, 마님. 다만 마님께서 무리하시는 것 같아 조금 쉬시는 게 좋을 듯하옵니다. 서영마님은 덕길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짜증이 섞여 있었지만 분명 고마움도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이후 충직한 머슴 덕길이만이 묵묵하게 일을 하며 집안의 대소사를 함께 돌보았기 때문이죠. 하오나 그것과는 별개로 집안의 하인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조만간 새로운 식소를 뽑아야 할 것 같사옵니다. 오냐, 내 말이 틀리지 않다. 그러면 든든한 자들로 한번 데려오려무나. 헛된 짓 하지 않는 자들이면 더 좋겠다. 명심하겠습니다, 마님. 며칠 후 덕길이는 몇몇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와 마님 앞에 섰습니다. 마님은 덕길이 데려온 이들을 찬찬히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제법 괜찮아 보이는구나. 다들 듬직하니 얼굴이 좋아 보인다. 저 자는 얼굴도 햇빛에 그을려서 까무잡잡한 것이 힘 좀 쓰게 생겼다. 이름이 무엇이더냐? 저자는 박돌이라 합니다. 힘은 좋을 듯한데 출신을 묻자 명확히 대답을 하지 않더이다. 찜찜한 마음이 들어서 그냥 돌려보낼까 생각 중이었습니다. 그러느냐? 허나 기골이 장대하고 듬직해 보인다. 저 정도 힘이면 일꾼으로는 제격일 듯하다. 일단 두어 보자꾸나.
마님 뜻이 그러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박돌이라는 자는 서영마님 댁의 새머슴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겉보기엔 성실한 듯 보였으나 덕길이의 눈에는 어딘가 영 미심쩍었습니다. 허나 마님의 결정이니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곧잘 일도 열심히 하고 요령도 피우지 않으니 덕길이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변태 같은 놈, 어딜 감히? 서영마님이 지내는 안방에서 찢어지는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화들짝 놀란 덕길이는 일하던 것을 모두 내던지고 후다닥 달려갔지요. 마님, 무슨 일이십니까? 서영마님은 안방문을 벌컥 열며 분노에 찬 얼굴로 나왔습니다. 서영마님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숨이 가빠 보였습니다. 덕길이 너, 감히 주인마님을 탐해, 기어코 미쳐버린 게냐? 내 녀석이 방 안을 훔쳐보고 있었지 않았느냐? 마님, 제가 아니옵니다. 저는 방금까지 마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사옵니다. 덕길이의 항변에도 서영마님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서영마님은 그러자 바닥에 떨어진 낡은 담뱃삼지를 주었습니다. 다름 아닌 덕길이의 담뱃삼지였습니다. 그러면 이 담뱃삼지는 무엇이냐? 내 놈이 쓰던 것 아니더냐? 아니, 그것은 제 것이기는 하온데 며칠 전에 잃어버려서 사라진 물건이옵니다. 저는 결코 마님 방안을 엿보지 않았사옵니다. 시끄럽다. 여봐라. 이 파렴치한 변태놈을 끌고 가서 매질하거라. 아주 죽지 않을 만큼 흠씬 두들겨서 패놓아라. 그 이후에는 관에 끌고 가겠다. 서영마님의 호통에 덕길이는 억울함에 목이 막혔습니다. 이미 화가 잔뜩 난 마님은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마님의 호통에 하인들이 나타났습니다. 제일 먼저 달려온 것은 박돌이었지요. 마님, 덕길이 형님도 사내놈입니다. 마님처럼 어여쁜 여인을 보고 충동을 참지 못하였겠지요. 그러니 아량을 베푸셔서 집에서 일어난 일은 집에서 해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돌이는 그리 말하면서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덕길이를 옹호하는 듯하면서도 묘하게 죄를 덮어 씌우는 듯한 말투였지요. 허나 덕길이는 충격을 받아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냐, 내 말이 옳다. 그래도 정이 있지. 관아까지는 가지 않겠다. 허나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아야겠지. 매질로 끝나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라. 마님의 판결에 덕길이는 하인들에게 마당으로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덕길이 형님이 변태라니 마님이 뭔가 또 병이 돋치셨구먼. 그러게 말여. 나으리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아주 사람이 모질어져서 장단에 맞춰주기 힘들어. 덕길이 형, 좀만 참으쇼. 내 그래도 잘 둘러댔으니 이 정도로 끝나는 거요. 박돌이는 그런 덕길이에게 속닥거렸는데 덕길이는 마음이 참담하여 뭐라 대답도 못하였지요. 그렇게 덕길이는 억울하게 호된 매질을 당해야 했습니다. 어째 편을 들어준 박돌이는 덕길이를 아주 신나게 두들겨 팼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그리 좋은지 빙글빙글 웃기만 하였지요. 덕택의 덕길이는 호도에게 얻어맞다가 그만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한참 뒤 덕길이는 어두운 광에서 눈을 떴습니다. 때맞춰 광의 문이 열렸지요. 이놈 일어났느냐? 평소에 그래도 사람들 관리를 잘 하였나 보구나. 다른 머슴들이 덕길이가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난리였다. 죄송하옵니다. 덕길이는 뭐를 잘못하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사과부터 하였습니다. 그래야 서영마님이 화를 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서영마님은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한때의 욕망에 눈이 멀어 실수를 했다 치고 넘어가자. 이봐라, 이 못난 녀석을 이제 다시 방에 눕히거라. 서영마님은 그리 말하고 휙 나가버렸습니다. 이에 다른 머슴들이 와서 덕길이를 부축하여 방으로 데려갔지요. 형님, 상처가 많이 아프겠소. 내가 난실이 시켜서 고약을 좀 발라주라고 하겠소. 됐다.
수고스럽게 그럴 필요 없다. 마님은 아직도 화가 많이 나셨느냐? 아주 난리였어. 내 억울해서 이렇게는 못 살겠다. 가서 마님께 내가 범인이 아니라고 단단히 일러야겠다. 아서요 아서. 그러지 마시오. 일단 대충 넘어간다고 하시니 그리 아시오. 마님도 벌써 남편 없이 4년이나 독수공방하여 필히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일 거요. 그러니 꾹 참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마시오. 그러게 말이다. 마님이 어서 좋은 남자를 만나서 다시 행복해지시면 좋겠다. 덕길이는 그리 말하고 침음했습니다. 상처가 쓰리고 배는 고팠지만 무엇보다도 마님에게 혼난 것이 마음이 많이 아팠지요. 그 덕에 쉽사리 잠에 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너무나도 지친 나머지 어느새 까무룩 잠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늦은 저녁 한밤중에 덕길이의 방문이 슬그머니 열렸습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림자가 영 친숙해 보였습니다. 어렴풋이 여인의 형체였던 것을 알 수 있었지요. 정체불명의 여인은 조용히 덕길이 곁에 앉더니 약을 꺼내어 덕길이의 몸에 발라주었습니다. 보고 싶으면 당당히 와서 보면 될 것을. 뭘 그리 훔쳐보았느냐, 이 어리숙한 녀석아. 어쩐지 서영마님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덕길이의 옷을 풀어서 몸 곳곳에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내 신분이 신분인지라 그냥 넘어가서는 아니 되었다. 부디 얼른 낫기를 바란다. 덕길이는 그렇게 부드러운 손길을 느끼며 다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덕길이는 일어나자마자 누가 밤에 약을 발라주었는지 다른 하인들에게 물었는데 아무도 하지 않았다고 답하였습니다. 도대체 한밤중에 나타난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덕길이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뒤였습니다. 서영마님은 마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덕길을 불렀습니다. 덕길아, 날이 이렇게 화창한데 넌 어찌 마당에서 땀만 흘리고 있느냐. 어여 산에 가서 꽃이나 몇 송이 따와라. 덕길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벼랑간 꽃이란요. 그것도 며칠 전에는 자기를 훔쳐봤다고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덕길이는 영문도 모르고 두 눈만 꿈뻑거렸습니다. 마님 꽃은 어찌하시려 하옵니까? 이런 멍청한 놈 같으니. 꽃이야 꽃병에 꽃든 화전을 만들든 내가 알아서 할 일이 아니더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못할까? 아주 제멋대로였지요. 덕길이는 고개를 꾸벅 숙이며 나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영마님도 덕길이를 뒤따라 나오는 겁니다. 마님은 어디 가십니까? 이 답답한 녀석아. 너같이 천한 녀석이 꽃이나 잡초 풀떼기나 제대로 구분하겠느냐? 내가 직접 보고 알려줘야지 않겠느냐? 덕길은 속으로 또 한 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마님이 병이 도딘 것 같습니다. 그저 그러려니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덕길이는 입을 꾹 다물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결국 둘은 함께 산길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헌데 너무 아무 말 없이 묵묵하게 걷다 보니 머슴 덕길이가 지루하여 꽃을 가리키며 멋대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마님, 이 꽃은 석산화라 하옵니다. 붉은 빛깔이 아름답고 독성이 있어 함부로 다루면 안 되는 꽃이지요. 그렇구나. 저것은 무엇이더냐? 아주 작고 귀여운 것이 퍽 보기 좋다. 저것은 치자꽃이라 하옵니다. 화병에 좋다 하여 약재로도 쓰이니 저 꽃으로 차를 끓여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놈, 지금 나보고 버럭버럭 화만 내는 년이라는 개냐? 하여간 건방지구나. 덕길이는 또 서영마님이 버럭 화를 내나 싶어서 어깨를 움츠렸습니다만 의외로 서영마님은 즐거운 듯 빙글빙글 웃고 있었습니다. 영 종잡을 수 없는 마님이었지요. 반면 서영마님은 예상치 못한 덕길의 꽃 지식에 약간 놀란 기색이었습니다. 그러다 덕길이 꽃들을 엮어 화관을 만들더니 서영마님께 내밀었습니다. 마님, 여기 화관이 옵니다. 이 머슴의 솜씨가 괜찮은지요? 서영마님은 당황한 얼굴로 화관을 받아들었습니다.
얼굴이 살짝 붉어지며 화관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에 덕길이는 모른 척하고 다시 꽃을 찾기 위해 눈을 돌렸습니다. 그 사이 서영마님은 슬쩍 화관을 머리에 썼지요. 서영마님은 화관을 쓴 채 꽃을 따는 덕길이의 등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덕길이가 한참 예쁜 꽃을 따서 바구니에 가득 채웠습니다. 마님, 여기 꽃 좀 보십시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시는지요? 마음에 들긴 개뿔이 마음에 들더냐. 서영마님은 괜시리 짜증을 내며 덕길이가 보인 꽃바구니를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 덕에 안에 든 꽃들이 바닥에 다 쏟아져 버렸습니다. 덕길이는 당황하며 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마님 왜 그러십니까? 애써 모았는데. 그까짓 거 필요 없다. 내가 가져가고 싶은 건 이것뿐이다. 서영마님은 화관만 들고는 앞장서 걸어갔습니다. 덕길은 어이가 없어서 서영마님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 결국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뒤따랐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뒤였습니다. 이번에도 서영마님은 덕길을 부르더니 느닷없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안 그래도 할 일이 많았는데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지요. 그리고 덕길이의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덕길아, 마당 저 끝에 쌓인 나뭇가지와 잡동사니를 모두 정리하고 저기 저 항아리들도 깨끗이 닦아라. 마님 송구하온데 제가 지금 다른 일도 하고 있어서 이 일은 다른 녀석에게 시켜서 끝내겠사옵니다. 덕길이의 말에 서영마님은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짜증뿐만 아니라 어디선가 올라오는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딜 네가 할 일을 남에게 떠넘기느냐. 하던 일 다 내려놓고 당장 내가 시킨 일부터 하려무나. 덕길은 더 이상 말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영마님은 덕길의 뒤를 따라가 그를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어째서인지 덕길이가 일하는 것을 등 뒤에서 하염없이 지켜보고 있었지요. 덕길이는 그런 마님의 시선이 영 부담스러웠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불호령을 내릴 것 같았습니다. 허나 사실 서영마님의 심정은 달랐습니다. 사실 서영마님은 덕길이가 자기를 훔쳐보다 들킨 그날부터 이상하게 덕길이에게서 알 수 없는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차라리 그날 남자답게 문을 열어젖히고 자기를 꽉 안아주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어찌 덕길이는 여인의 마음을 이리도 알아주지 않는 것일까요? 마님이라는 지위 때문에 먼저 다가갈 수 없을진데 덕길이는 맨날 속이 답답하도록 성실하게 일만 하였습니다. 서영마님은 덕길의 등을 지켜보며 속으로 울분을 삼켰습니다. 어찌 이리도 무딘 남자가 다 있을까? 서영마님은 그저 일에만 몰두하는 덕길의 태도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런 충직함이 또 마음을 흔들리게 했습니다. 서영마님은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싶었지만 마님으로서의 체면과 자존심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 까다롭게 굴며 덕길의 주의를 끌고 싶었던 것이었지요. 덕길아, 다시 보니 항아리는 괜찮구나. 대신 저기 있는 화로를 닦아라. 어찌 이리도 먼지가 많은지 보기도 싫구나. 마님, 그 화로는 제가 어제 닦은 것이옵니다. 일이 깨끗한데 다시 닦으라 하시면. 내 눈에는 깨끗하지 않다 하였다. 어찌 마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일이 대꾸가 많으냐? 덕길은 고개를 숙이며 화로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께서 요즘 저를 부쩍 자주 부르시는 듯하옵니다. 혹여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솔직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고치고자 하옵니다. 서영마님은 그 말의 순간 당황했습니다. 덕길이는 여전히 자신의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영마님은 한숨을 내쉬며 애써 도도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고칠 것이 어디 한두 가지여야지.
쓰잘데기 없는 소리 말고 일이나 하거라. 덕길은 그녀의 말을 이해하려 애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의아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서영마님은 차마 더 대놓고 다가갈 수 없으니 자신의 방식대로 조금씩 덕길이와 가까워지려 했습니다. 그러나 덕길은 여전히 그저 머슴으로서의 본분만 다하려고 했고 자신의 감정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영마님은 방에 앉아 덕길과 있었던 일을 곱씹었습니다. 서영마님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답답한 머슴놈, 아주 지긋지긋하다. 서영마님은 곱씹듯이 말하며 답답한 마음을 안고 잠자리에 뉘었습니다. 그렇게 서영마님의 욕구는 쌓여만 갔습니다. 어느덧 추운 겨울이 왔지요. 겨울은 대감되게도 춥고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눈이 내릴 때마다 덕길은 마당을 쓸고 쌓인 눈을 치우느라 하루해가 짧을 지경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서영마님은 덕길이를 불렀습니다. 덕길아, 오늘은 옆 마을 박현감의 환갑잔치에 다녀오려 한다. 준비하거라. 가마꾼과 가마를 대령해 오겠습니다요. 헌데 저도 갑니까? 그럼 너도 가지. 안 가려고 했느냐? 아주 맹랑하구나. 얼른 준비나 해오너라. 서영마님의 새침한 명령에 덕길이는 군말 없이 준비하였습니다. 이윽고 길을 나섰지요. 옆마을 박현감의 잔칫집으로 가는 길은 한적했지만 눈발이 점차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덕길이는 가마 앞에서 눈을 헤치며 길을 안내하고 가마꾼들은 천천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서영마님은 가마 안에서 창호지를 통해 흩날리는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늘도 참 고약하구나. 환갑잔치가 하필 이런 날이라니. 마님, 춥사옵니까? 어서 도착하면 따뜻한 불을 쬐을 수 있으니 조금만 참으시지요. 서영마님은 덕길의 말에 응답하지 않고 대신 창호지를 닫고는 가마 안에서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렇게 조금 더 걸었을 때 박현감댁에 도착했습니다. 박현감댁은 활기차고 떠들썩했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진수성찬이 차려졌고 사람들은 다들 흥겨운 이야기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영마님은 잔치의 중심에 자리 잡았는데 많은 남정네들이 아리따운 서영마님을 힐끗거리며 훔쳐보았답니다. 아이고, 서영마님. 이 험한 날씨에도 몸소 발걸음을 해주시다니. 이 늙은이가 어찌 감사의 말씀을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마님께서 이 자리를 빛내주심에 더없는 영광이옵니다. 부디 편히 앉으시고 따뜻한 잔을 받으시지요. 마님께서 이리 오시니 환갑잔치가 한층 더 흥겹습니다. 대감 나으리가 참 좋은 인연을 두고 가셨구먼요. 마님께서 홀로 지내시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오. 과찬이십니다. 현감 나으리께서 이처럼 오랜 세월을 평안히 지내시고 오늘 환갑을 맞으신 것은 참으로 경사스러운 일이옵니다. 그간의 덕망과 은혜로움에 온 고을이 함께 기뻐하지 않을 수 없사옵니다. 그러나 서영마님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형식적인 대화만 나눌 뿐이었습니다. 환갑잔치가 한창 진행되는 와중에도 몇몇 젊고 잘생긴 선비들이 다가와 말을 걸었으나 서영마님은 정중하지만 차갑게 대답할 뿐이었죠. 덕길이는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이윽고 못 참고 다가가 첨언했습니다. 마님, 너무 냉정하게 대하시는 것 아니십니까? 머슴 주제에 뚜쟁이 노릇이라도 하려는 게냐? 그것은 아니온데 마님께서 새 짝을 찾으신다면 그것이 마님께 편안함을 줄 것 같사옵니다. 저희 같은 머슴들도 마님께 걱정을 덜어드리고 싶을 뿐이옵니다. 내 놈이 그리 생각한다니 더 가소롭구나. 이런 건방진 녀석 같으니라고. 가서 일이나 보거라. 잔치가 얼추 마무리되면 가마나 준비해놓고. 서영마님은 그리 말하고 고개를 획 돌려버렸습니다. 덕길이는 이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윽고 흥겨운 잔치가 끝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해가 부쩍 짧아져서 빨리 준비하여야 했지요.
서영마님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덕길이가 준비한 가마아에 올랐습니다. 눈은 이미 많이 쌓여 있었고 길은 미끄러워 보였습니다. 마님,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길이 미끄러워졌으니 조심히 가시지요. 그리하여라. 가마꾼들에게 조심히 움직이라고 일러라. 가마꾼들은 조심스레 발을 내디디며 험난한 산길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점점 더 거세게 눈을 퍼부었습니다. 가마는 무겁게 흔들렸고 가마꾼들은 미끄러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겠소. 눈발이 너무 거세서 앞이 보이지 않소. 조금만 더 참으시오. 어서 산길을 벗어나야 안전할 것이오. 덕길이는 조급해졌습니다. 눈이 내리는 낌새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는 금방 그칠 눈발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가볍고 포슬포슬한 새 눈이 많이 쌓이게 되면 자칫하다가는 눈사태로 발전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덕길이의 불안은 적중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진동과 함께 산등성이 어딘가에서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천둥이 산을 타고 내려오는 듯 했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산허리에서 시작된 하얀 물결이 아래로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눈사태였습니다. 꽁꽁 얼었던 눈더미가 산비탈을 타고 미끄러져 내려오며 그 위로 가볍게 쌓인 새 눈들이 폭포처럼 흩날렸습니다. 거대한 눈덩이와 얼음 조각이 휘몰아치며 나뭇가지와 바위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눈더미는 쏟아져 내려오는 속도와 기세를 더하며 산길을 순식간에 집어삼켰습니다. 밀려드는 눈은 나무들을 꺾어 넘어뜨렸고 대지의 울림은 산을 흔들었습니다. 흩날리는 눈가루는 마치 안개처럼 온 세상을 덮어버렸고 시야는 금세 사라졌습니다. 귓가를 때리는 눈사태의 울림과 부딪히는 소음은 귀청을 찢는 듯했고 차가운 눈먼지는 숨조차 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얗게 뒤덮이는 혼란 속에서 덕길은 간신히 외쳤습니다. 마님, 꼭 붙잡으시오. 절대 가마를 떠나지 마시오. 그러나 눈더미의 거대한 물결이 덕길과 서영마님이 있는 곳을 순식간에 집어삼켜버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덕길이는 차디찬 눈 속에서 몸을 비틀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주변은 고요했고 가마꾼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덕길이는 한참을 두리번거리다가 눈더미 속에 파묻힌 가마의 일부분을 발견했습니다. 마님, 거기 계십니까? 덕길이는 얼어붙은 손으로 눈을 헤치며 가마를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가마 안에 축 늘어진 서영마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약했습니다. 마님, 정신 차리십시오. 제가 곧 구해드리겠습니다. 덕길이는 서영마님을 조심히 가마에서 꺼내 들쳐 업었습니다. 사방이 눈으로 뒤덮인 산길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덕길이는 서영마님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 힘을 내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눈은 계속해서 덕길의 얼굴과 몸에 소복히 쌓였지만 이를 악물고 발을 내디뎠습니다. 가마꾼들도 없고 길도 보이지 않았지요. 허나 덕길이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바위 틈을 발견했습니다. 적어도 눈이 그칠 때까지는 안전해 보이는 곳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덕길이는 서영마님을 조심스럽게 업은 채 바위 틈으로 향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바위 틈은 다행히 몸을 숨기기에 충분한 크기의 동굴이었습니다. 덕길이는 눈을 피해 동굴 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에 서영마님을 눕혔습니다. 동굴 안은 매서운 바람을 막아주었지만 차가운 공기와 마님이 떨어진 천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서영마님의 입술은 창백했고 손끝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마님, 정신 차리십시오. 눈을 떠보시오. 아무리 불러도 서영마님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덕길이는 망설였지만 마님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불을 피우기는 여의치 않고 옷가지도 없었습니다. 덕길이는 굳은 결심을 하였습니다. 덕길이는 곧바로 서영마님의 젖은 옷을 벗기고 덕길이는 옷가지를 끌어모아서 감싼 뒤 몸을 밀착하였습니다. 체온을 유지하지 않으면 그대로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아리따운 서영마님을 꼭 끌어안고 살을 맞대니 불현듯 불순한 생각도 들었지만 덕길이는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송구하옵니다, 마님. 덕길이는 서영마님의 손을 꼭 잡고 자신의 체온을 나눴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서영마님은 흐릿한 의식 속에서 몸의 온기를 느끼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덕길이냐? 마님, 정신이 드셨사옵니까? 다행입니다.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서영마님은 자신을 감싸고 있는 덕길의 품을 느끼며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화들짝 놀라 덕길이를 밀쳐내기 위해 발버둥쳤습니다. 이 미친 것이 드디어 작정했구나. 기어코 이를 저질렀어. 진정하십시오, 마님.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얼어 죽습니다요. 덕길이가 다급하게 외치자 점차 덕길이의 가슴팍을 밀어내던 서영마님의 힘이 약해졌습니다. 이윽고 잠잠해졌지요. 서영마님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원하던 덕길이가 마침내 맨살을 내주었으니 말입니다. 허나 덕길이는 허튼 짓은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서영마님을 꼭 끌어안아 품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따스함에 결국 서영마님은 곤히 잠들고 말았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눈은 멈췄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덕길이는 서영마님을 업고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멀리 마을이 보이는 순간 서영마님은 조용히 덕길의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덕길아, 내가 날 살렸구나. 덕길이는 그 말을 들으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마음은 묘한 감정으로 울렁거렸습니다만 애써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천신만고 끝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덕길이와 서영마님이 돌아오자 식솔들은 바삐 나와서 맞이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안 그래도 사람들을 보내서 샅샅이 찾았습니다요. 마님 괜찮으십니까? 살아 돌아오셔서 다행입니다. 한바탕 소란이 나서야 겨우 서영마님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비로소 조용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서영마님은 대청에 앉아 멍하니 덕길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에서 분주히 움직이며 다른 하인들과 함께 눈에 덮인 집안을 정리하는 덕길의 모습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설산에 고립되었을 때 안겼던 덕길이의 따뜻했던 품이 떠올랐습니다. 서영마님은 덕길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덕길아, 이리 오너라. 서영마님의 부름에 덕길은 손에 들고 있던 삽을 내려놓고 서둘러 대청으로 향했습니다. 덕길이는 어째 어색하여서 서영마님과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낮게 내리깔았습니다. 부르셨사옵니까, 마님? 서영마님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덕길이가 자신을 업고 거친 설산을 헤쳐나가던 늠름한 표정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서영마님은 품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는 은은한 광택을 띠며 고급스러운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서영마님은 상자의 뚜껑을 열어 덕길이 앞에 조심스레 내보였습니다. 상자 안에는 옥으로 만든 팔찌가 하나 담겨 있었습니다. 팔찌에는 항문양이 섬세하게 새겨져 있었지요. 서영마님은 잠시 팔찌를 바라보다가 덕길에게 건넸습니다. 이 팔찌는 대감께서 늘 품속에 간직하시던 물건이다. 결혼 폐물이었지. 이제는 주인이 없으니 너에게 주려 한다. 마님, 이토록 귀한 물건을 어찌 제가 감히 받겠사옵니까? 생명의 은인의 신분이 어디에 있느냐. 잔말 말고 받거라. 하여간 쓰잘데기 없는 말을 항상 하는구나.
덕길은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팔찌를 두 손으로 받들며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옥으로 만든 팔찌가 특히나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마님이 덕길이에게 보내는 신뢰와 감정이 담긴 귀한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마님.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거라. 서영 마님은 덕길의 진심 어린 말을 들으며 살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대감댁은 어느덧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간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설산에서의 사건 이후로 서영마님의 태도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서영마님은 여전히 덕길이를 향해 퉁명스럽게 말하고 자잘한 잔소리를 늘어놓긴 했지만 그 속에는 어딘가 따뜻한 정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머슴들 사이에서도 이런 변화를 두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새 마님께서 덕길 형님을 참 아끼시는 것 같지 않소? 그러게요. 예전엔 뭐만 하면 호통이셨는데 요새는 잘못해도 한마디로 넘기시고. 그도 그럴 것이 그치가 목숨 걸고 마님을 구하지 않았소? 마님과 덕길이는 마치 오랜 벗처럼 가까워졌습니다. 덕길이 마당에서 일을 하다 마님과 마주치면 마님은 잠시 멈춰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덕길아, 그 항아리는 저쪽으로 옮겨라. 어깨에 무리는 가지 않겠느냐? 괜찮습니다요, 마님.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서영마님은 덕길의 대답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평온한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작거리에서 돌아온 박돌이가 급히 서영마님을 찾아왔습니다. 마님 큰일이옵니다. 저작거리에서 한 물건을 보았는데. 무슨 소란이냐? 천천히 말해 보아라. 박돌이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작거리의 전당포에서 보았사온데 이 옥팔찌를 발견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생전 대감 나으리가 가지고 다니던 물건 아닙니까? 그게 사실이냐? 분명하옵니다, 마님. 서영마님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선물로 주었던 물건을 냅다 저작거리에 팔아치워 버리다니. 어쩜 그리 몰상식한 짓을 저지를 수 있단 말입니까? 서영마님은 덕길이를 불러 추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덕길이가 마당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서영마님은 단호한 표정으로 불렀습니다. 덕길아, 당장 이리로 오너라. 부르셨사옵니까, 마님? 내가 너에게 준 옥팔찌를, 그 소중한 것을 내 놈이 어찌 저작거리에 팔아넘길 수 있단 말이냐? 덕길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듯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마님, 그렇지 않사옵니다. 실은 며칠 전 누군가 제 방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물건을 훔쳤는데. 변명하지 말거라. 내 놈이 감히 나의 마음을 이렇게 짓밟을 줄은 몰랐다. 마님, 제발 믿어주십시오. 저는. 그러나 서영마님은 더 이상 덕길이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서영마님은 깊이 상처받은 듯 얼굴을 돌렸습니다. 덕길아, 내 너를 믿었건만 이제 더는 그럴 수 없구나. 이 집에서 나가거라. 덕길이는 어찌 되었든 무릎을 꿇고 사죄했지만 서영마님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결국 덕길이는 서영마님 댁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마님은 덕길을 내보낸 뒤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매일 밤 덕길이가 떠오르며 후회와 원망이 교차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박돌이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박돌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서영마님을 훔쳐보던 것도 박돌이였지요. 본래 과부가 된 서영마님을 노리고 머슴으로 들어온 천하의 날건달이었지요. 박돌이는 성실히 일하는 척하면서 호심탐탐 서영마님이 혼자가 되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내 시간이 왔구나. 깊은 밤 온 집안이 고요히 잠든 시간에 서영마님은 여느 때처럼 침소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덕길이가 떠난 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방문이 소리 없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영마님은 순간적으로 불안한 기운에 몸을 일으켰습니다.
누구냐? 거기 누구 없느냐? 어둠 속에서 나타난 이는 다름 아닌 박돌이었습니다. 박돌이는 문가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마님, 외롭지 않습니까? 벌써 홀몸이 되신 지 5년이 다 되어갑니다. 이 무엄한 놈, 어디 감히 이곳에 들어와, 당장 나가지 못할까? 소리쳐봤자 소용없습니다. 집안 식솔들은 모두 깊이 잠들었고 그 멍청한 덕길이 녀석도 없지 않습니까? 마님은 저의 것입니다. 박돌이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마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영마님은 몸을 웅크린 채 뒤로 물러섰지만 이미 방 안의 공간은 좁았습니다. 이제 마님이 내 아이를 베게 되면 마님은 꼼짝없이 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감 나으리의 모든 재산도 이제 제 손에 들어오겠지요. 이 파렴치한 놈, 감히 날 모욕하다니, 어찌 그런 말을 입 밖에 낼 수 있단 말이냐? 서영마님은 온몸을 떨며 책상 위에 있던 작은 도자기를 집어 던졌습니다. 박돌은 그것을 피하며 비웃듯 말을 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우신 마님, 이제는 저 같은 사람이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서 순순히 제게 몸을 맡기시지요. 박돌은 마님을 덮치려 하며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덕길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이 파렴치한 놈, 네가 감히 마님께 무슨 짓을 하려는 게냐? 덕길이는 숨을 몰아쉬며 박돌이에게 돌진했습니다. 박돌이는 순간적으로 당황하며 엉거주춤하게 섰지요. 가열차게 돌진한 덕길이는 그런 박돌이를 단숨에 잡아 바닥에 내팽겨 쳤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올라타 아주 죽사발을 내놓았습니다. 덕길이가 이렇게 다시 집으로 오게 된 것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님에게 쫓겨나 정처 없이 터덜터덜 걷던 덕길이는 저작거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서영마님이 선물하여 고이 간직하던 옥팔찌가 도대체 어째서 저작거리 전당포에 맡겨졌는지 궁금해졌지요. 직접 전당포를 가본 덕길이는 드디어 그 내막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당포 주인이 말하기를 까무잡잡하고 덩치가 좋은 머슴 하나가 옥팔찌를 내다 팔고 다시 제값을 줘서 사갔다는 겁니다. 그 인상착의는 박돌이밖에 없었지요. 박돌이가 모든 일을 꾸민 것이었습니다. 이에 덕길이는 곧장 발길을 돌려 돌아왔습니다. 내 놈이 도대체 어찌 알고 돌아온 게냐? 이놈아, 더러운 협작질로 나를 속일 수는 있어도 천지신명은 속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느냐? 오늘 아주 본때를 보여주마. 덕길이는 박돌이를 흠씬 두들겨 팼습니다. 얻어맞던 박돌이는 결국 정신을 잃고 축 늘어져 버렸죠. 마님 괜찮으십니까? 서영마님은 덕길이를 바라보며 두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놀란 마음과 함께 덕길이가 돌아와 준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영마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를 믿지 못하여 내 척건을 다시 돌아와 주었구나. 덕길이는 그런 마님을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우며 부드럽게 안았습니다. 제가 조금 늦었사옵니다. 앞으로는 마님 곁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덕길아, 내가 잘못하였다. 내 진심을 알지 못하고 너를 집에서 내쫓은 것을 용서하거라. 덕길은 살며시 미소 지으며 서영마님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후 박돌이는 관아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덕길이는 직접 박돌을 관아까지 호송하며 그 죄상을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박돌이가 집안을 노리고 머슴으로 들어왔던 것과 서영마님을 덮치려 했던 일까지 명백히 밝혀졌지요. 관아의 나장들은 크게 분노하며 단단히 족쇄를 채워 끌고 갔습니다. 서영마님 댁은 다시 편곤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서영마님은 더 이상 덕길이에 대한 감정을 숨기지 않기로 했답니다. 다만 엄격한 신분제도 탓에 공공연하게 혼약을 맺지 못하였지요. 허나 서영마님과 덕길이는 매일 밤 뜨거운 사랑을 나누며 진실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답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